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민훈시아, 과연 현재 시점이 고점일까? 혹은 아직 고점이 아닐까? 라는 이런 고민 속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민훈시아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 또 한번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이 박스 구간을 뚫고 올라왔고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또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따져야 될 것은 고점이냐, 그렇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들. 이제 고점일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당장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지만, 고점이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또 해 나가야 되죠. 그래야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고점이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고점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민훈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상승 모멘텀, 이 상승 모멘텀의 지속성을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보이고 난 뒤에 이 구간이죠. 11,000원에서 다시 10,000원에서 11,000원 구간, 이 구간에서 변동폭을 키워왔죠. 키워오면서 이 구간을 좀 하나의 분기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저항이 지금 11,000원이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뚫고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은, 자, 보시면은 기존의 이 11,000원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시도는 보여줬어요. 하지만 윗꼬리를 남겨왔었어요. 그러면서 11,000원 구간에서 종가를 마감했었는데, 보면은 이 뚫고 올라가는 이 고점 부분 있죠. 이 장중 고점 부분이 계속 높여갔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주가가 11,000원 위로 올라와서 안착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시나 뭐예요? 어제 뚫고 올라오면서 안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제 오늘부터의 흐름이죠. 이 11,000원을 이제 뚫고 올라왔으니 이 구간을 지금 우리가 이제 지지 구간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냐, 이게 또 관건인 거예요. 이제 지지 구간으로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 조정으로 좀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고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고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일부적으로 좀 눌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11,000원 구간을 좀 지지로 삼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흐름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민훈시아로 최대한 수익을 여러분들이 극대화시켜 나가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흐름이 나올지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맞춰들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정확하게 제가 예측을 해드릴 거고, 왜 이민훈시아가 단기 관점에서는 고점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가격이 절대 고점이 아니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민훈시아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가능성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서 수급적인 관점과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고 넘어갈까를 먼저 따져볼게요. 보시면은 단기 급등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 급등 요건이 있습니다. 어느 요건이 되었던 간에 모두 해당이 되면은 그 다음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데,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12월 16일까지 계속해서 판단을 하겠다 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각각의 세 가지 요건, 어느 구간에 해당이 돼도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라는 거고, 모두 해당했을 때, 그렇죠? 모두 해당이기 때문에 각 요건별로 최고가 고점, 고점 높은 가격을 따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낮은 가격을 따져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로 또 준비를 했고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 가격과 그리고 시볼 거래일 중 최고가를 비교했을 때 높은 가격이 이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장기 급등 요건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이 또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낮은 가격이 14,360원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만 넘지 않으면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가격들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투자 경고 종목에서 지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직 한참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다.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은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렇다라고 해서 절대적인 거래량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량들이 주가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오늘 어쨌든 하락이 나왔어요. 장중파 마이너스 8% 넘게 하락이 또 나왔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하방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과매수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하락이 이 과매수권을 벗어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오면서 좀 더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한두 차례 정도는 또 한번 다시 상승 전력을 보여주면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또 높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처럼요. 왜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앞서 말씀드렸던 게 이 11,000원 구간이 지지로 작용을 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 저가가 1,810원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회복을 해주면서 다시 11,000원 위로 올라와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하방 매수세가 일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보시면은 이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초부터 밀렸지만은 빠르게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면서 또 한번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방 매수세가 일부 들어왔다가 나갔잖아요.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그 기대치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11,000원 위에서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만약에 등락, 뭐 내일 음봉이 나오든 혹은 양봉이 나오든 뭐가 됐든 간에 그 흐름이 반복되면서도 이 안에서 이 11,000원 위에서만 주가가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이 11,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11,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지 구간으로 자리 잡아가면서도 뭐 이탈하는 그런 만원 구간까지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단기 관점에서는 지금 11,000원 구간을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가격대가 단기 관점에서는 고점이라고 했죠. 지금 RSI 지수 자체도 과매수권에 아직까지는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단기 관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눌림이 나오는 경우도 반복되면서 또 흐름이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온시아의 주가가 추가 상승, 뭐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아마 10,000원 밑으로는 깨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또 추세를 만들면서 추가적인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에는 이민노시아가 밀고 있는 핵심 파이프라인에 그 이유가 있죠. 왜냐? 지금 이민노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기대감이 지금 글로벌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크게 지금 그 핵심 파이프라인이 두 가지죠. 이제 명칭상 IMC 001과 그리고 002 세포 림프종,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CD47 항체 기반의 그런 이제 면역 항암제인데, 자, 각각의 지금 최근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이제 IMC 002 세포 림프종 관련해서는 어제 학회에서 임상 이상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와줬죠. 자, 보시면은 단독 요법으로도 압도적인 반응을 보여줘요. 그래서 뛰어난 치료 효능을 보였다. 특히 주목해 볼 부분이 안정성이 우수했다는 점. 아무래도 이런 이제 신약 개발을 할 때에 있어서요, 부작용이라든가 효과는 둘째치고 이런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좀 따집니다. 특히나 기술 이전을 했을 때. 기술 이전을 추진했을 때 이런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정성이 우수했다라는 결과를 뽑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추가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희귀의약품으로 지금 얼마 전에 지정 신청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안정성과 유효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뛰어난 치료 효능을 보였으니까 유효성도 뛰어나고 안정성도 우수했고, 그러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은 임상 이상의 결과만으로도 바로 상업화 추진이 가능해요. 그러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로 매출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치가 지금 이민훈 씨에게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고점일지언정 중장기관점에서는 고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두 번째 핵심 파이프라인, 이제 뭐 CD47 관련해서 또 임상 관련해서 또 긍정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제 이 CD47 항체는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임상을 진행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가 또 반복이 되면서, 왜? 부작용이 심했거든요. 부작용. 뭐 빈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여기 이제 내용들을 좀 보면요, 이제 뭐 기존에 이제 두 번째 항암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받았던 면역 항암 타깃이었다, CD47이. 그쵸. 근데 가장 큰 실패의 원인으로는 이 CD47 항체가 이제 암세포에서만 좀 발현이 돼야 되는데 정상적인 세포에도 모두 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암에 대한 선택성이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온타깃, 혈액 관련 부작용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좀 실패를 했죠. 그래서 좀 많이 인기가 식어들었었는데, 이걸 지금 이민원시아가 다시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단독 요법이 아니라 병용요법으로 다시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민원시아가 이제 일상을 지금 진행을 했죠. 하면서 그 결과를 봤더니 부작용이 나타나긴 했어요. 부작용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제 근데 다시 회복을 했다. 일시적으로 뭐 빈혈이나 그런 부분들, 그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났지만은 뭐 추가적인 약물 투입 없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었다라는 그런 결과를 뽑아냈고, 그리고 뭐 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빈혈, 적혈구 응지 뭐 이런 것들이 원래 기존에서는 굉장히 큰 부작용으로 이제 좀 나왔기 때문에 실패를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민호시아가 병용요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뭐 오래된 적혈구가 제거가 돼요. 하지만 새로운 적혈구로 다시 대체되는 그런 기존으로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큰 부작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금방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핵심 파이프라인 IMC002에 대한 기대감도 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지금 또 기술 이전을 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마일스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매출로 지키는 그런 실적 기대감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뭐 확정이 난 것은 이제 뭐 임상 이상 001에 대한 세포 림프종에 대한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온 것,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확정된 게. 그럼 남아있는 건 희귀의약품 지정, 그리고 또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될수록 하나씩 나올수록 주가는 훨씬 더 탄력 있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소식들을 기다리면서 이런 숨고르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시점은 이 11,000원을 지켜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가 또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매도 타이밍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을 하셔야 여러분들 이민원시아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11,000원을 좀 뭐 살짝 이탈한다라고 해도, 오늘처럼 이탈한다라고 해도 하방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올려낼 수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11,000원 기준으로 이탈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버텨주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방향에 따른 그 대응 방법, 그래서 이제 매도 타이밍,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분들께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냈을 거예요. 우선 이 링크부터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이벤트 신청하는 창으로 넘어가실 텐데, 여기서 시청 종목 매매 타점을 체크해 주시고 하단으로 내려가셔서 영상 종목명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뮤노시아라고 적어 주시고 하단으로 또 내려가셔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요, 요청 주신 모든 분들 이뮤노시아 이 11,000원을 기준으로 이 두 가지 방향성에 따른 그 매도 타이밍을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수 있게 제가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응 방법과 그리고 매매 타점,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께 최대한 다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채널 구독 버튼만 좀 잘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여러분들. 타이밍.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하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률이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뮤노시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개별적으로 그 모멘텀의 지속성을 띠고 있느냐 없느냐를 일단은 우리가 먼저 따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매매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주가가 출발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그만큼 또 수익도 최대한 크게 챙겨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걸 봐야 되냐? 매집의 흔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추세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명분이 될 수 있는 그 재료가 지속성을 띠고 있느냐는 당연히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매집의 흔적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뮤노시아 같은 경우에도 매집의 흔적이 분명히 있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매집봉도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매집봉도. 그리고 나서 매집을 끝내고 출발하기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최초의 타점을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온코니 테라옵틱스라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매집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매집봉들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매집봉들이 확인이 되죠. 그러다가 이 매집 구간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 이때가 9월이었는데 이때 우리가 최초의 타점을 잡고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KNR 시스템이라는 이런 종목도 로봇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매집의 흔적이 분명했죠. 마찬가지로 매집봉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런 시점들, 이때가 10월이었는데 이때가 이제 최초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크게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데 사실상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매달 한두 종목씩 이런 종목들로 히든 종목을 선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아무런 조건 없이 매달 또 알려드리면서 함께 수익을 또 챙겨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온코니 테라옵틱스를 제가 9월에 히든 종목으로 챙겨드린 거고요. 그리고 KNR 시스템을 10월에 이렇게 챙겨드렸고, 우리 이제 이뮤노시아도 제가 1차적으로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게끔 히든 종목으로 11월에 드린 종목이죠. 지난 11월 17일 이렇게 이뮤노시아라는 종목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까지 잡아서 요청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문자를 통해 보내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소 25% 이상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자, 제가 목표 가격은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드려요. 왜냐면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리스크도 동반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히든 종목을 문자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 가격만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단 말이에요.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은 뭐예요? 변수가 함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최대한 고점에서 잡게 되면은 당연히 그 목표 구간도 실시간으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목표가를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이후로도 추가 상승이 나와요. 이뮤노시아처럼.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목표가 이상으로 더 가져가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이 가격대로만 매매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 어차피
히든 종목은 저희가 또 매달 드리잖아요. 매달 알려드리고 있고 또 괜히 욕심내면서 타이밍을 놓치면요. 여러분들 챙겨갈 수익도 못 챙겨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이 가격대로만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뮤노시아 같은 종목도 또 이제 앞으로 또 12월이죠, 여러분들. 12월 히든 종목도 현재 진행 중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청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12월 히든 종목을 알려드릴 건데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 알려드리는 그 가격대 내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12월 히든 종목을 확인하고 나서 반드시 매수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지금까지 챙겨드린 히든 종목들의 결과들, 가장 최근에 이뮤노시아도 그렇고 분명한 수익을 내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한 주라도 매매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 주 정도 매매하는 것은 여러분들 부담되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주라도 좀 매매에 참여를 해보시고 12월 히든 종목의 수익을 직접 경험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히든 종목 때는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2월 히든 종목은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을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이벤트 신청하는 창으로 넘어가실 거고요. 여기서 12월 히든주 요청을 체크해 주시고 하단에 내려가셔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요청 주신 모든 분들 제가 이민훈씨와 같은 12월 히든 종목을 문자를 통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늦지 않게 서둘러서 요청을 해주셔야 제때 매매가 가능하시니까 지금 바로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로 전부 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채널 구독 버튼만 좀 눌러주세요. 12월 1차 히든 종목은 이미 선별이 완료됐고 1차적으로 제가 오늘입니다. 오늘 12월 9일 이제 11시 조금 안 되는 시간에 총 요청 주신 33분께 문자로 종목을 보내드렸고요. 더 늦지 않게 지금 매수에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들 지금 미리미리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